그러나 현실은 이 영상 조회수 얼마 나올까요? 20? 지금 쇼츠 제외하고 조회수 가장 많이 나온 영상이 15회니까 이 영상의 목표는 20회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새로운 두 개의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생각 위주, 다른 하나는 일상 위주고요. 이 영상은 생각 영상입니다. 제가 회사 때려치고 사업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영상으로 남겨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거 시작한 지 한 4달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들을 만약에 다 영상으로 남겨놨으면 물론 저한테도 의미가 있고, 새로 사업이든 부업이든 뭔가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보셨을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남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고 이제부터라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뤄볼 내용은 전략입니다. 스트래터지.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전략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MBB 같은 데 가고 싶기도 했고 실제로 면접 보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또 전략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예요. 기존 고객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고객들이 또 성향이 굉장히 뚜렷해요. 보통 그러면 브랜드 이미지가 엄청 강해지는데요. 이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한번 형성되면 바꾸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목표가 무엇이냐? 외연 확장. 외연 확장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이 시장 지배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기존에 별로 관심 없는 회사들까지 이 시장에 다 뛰어들어요. 뭐 산업조직론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수업 들어도 나오는 얘기지만, 보통 이런 경쟁 상황에서 인컴번트라고 하죠. 기존 기업이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또 아예 안 뺏길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이죠. 게다가 단순히 그냥 모방하는 회사들 말고 진짜 차별화에 성공한 경쟁자들이 몇 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던 상황.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브랜드 컬러가 굉장히 강한 회사에서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지금 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고객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뭐가 더 어려운 문제일까요? 일단 저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가 더 어려운지를 생각하려면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마케팅 이론 중에 보면 AARRR이라는 게 있죠. 고객 유치, 활성화, 리텐션, 수익화, 추천, 이 순서로 고객 퍼널이 흘러간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고객을 끌어들인다는 의미가 말 그대로 애퀴지션인가요? 아니면 리텐션인가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많이 데리고 오면 그 중에 진짜 고객도 섞여 들어오겠지? 이거 1번. 무슨 말이야? 처음부터 진짜 고객이 될 만한 사람을 끌어들여야지. 이거 2번. 뭐가 맞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저는 무조건 2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1번 관점에서 보면요, 회사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면 됩니다. 돈이 많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은 마케팅 비용을 써도 예전만큼 잘 안 먹혀요. 하루에 노출되는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광고를 그렇게 진지하게 안 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채널은 당연히 안 먹히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런 것도 예전에는 좀 먹혔는데 요즘은 그것도 너무 많아지니까 그 광고는 걷어내고 인플루언서만 보는 느낌? 그것도 또 대놓고 광고인 것처럼 보이면 조회수도 안 나와요. 아니면 뭐 가입하면 돈 주겠다고 하면 가입할까요? 그 귀찮음과 내 정보를 넘긴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걸 넘어서는 정도의 보상이 있으면 가입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돈을 쓰면 조금은 늘어나요. 물론 저는 1번 관점으로 봐도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무조건 애퀴지션을 높이려고 하면 그나마 가능성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쇼트든 일반 영상이든 계속 찍어낼 수 있으면서 좀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주제를 찾아가지고 계속 만들고,
그런데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맹목적인 유입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식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회사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기존 고객들의 선호와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 리텐션, 수익화 전부 다 기존 고객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을 끌어온다 한들 이 고객들이 이 기존 채널에 자리 잡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주장이 뭐냐? 완전히 새로운 채널을 하나 파는 거예요. 얘하고 그나마 시너지가 날 만한 채널 하나 파서 이 채널로 고객들을 유입시킨 다음에 이 두 채널을 엮을 방법을 찾아보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거의 신사업이거든요. 이거 사내벤처 시켜주면 내가 하겠다. 그러다가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됐죠. 기본적인 방향은 AI 시대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뭐 대단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일을 만들어서 도전할 수 있다. 그런 게 활성화될 거다. 근데 이제 제 경험상도 그렇고 보면 이제 AI 활용이라는 게 개별 업무 단위로 가면 개별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게 많으니까 이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 플랫폼을 알려야 되니까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결과는 홈페이지는 얼추 만들긴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는 단계고 문제는 나머지가 처참합니다. 진짜 아무도 안 봐요. 일단 제가 처음에 설계한 플랫폼의 전체 구조부터 설명드릴게요. 플랫폼의 기본 방향은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아이디어고요. 먼저 홈페이지가 있는데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개별 기업 정보하고 업종 전략 리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있는데 AI, 데이터, 비즈니스 전략 등등 관련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걸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과정을 유튜브하고 블로그 콘텐츠로 만들려고 했는데 유튜브는 1화 느낌으로 상황극처럼 만들고 블로그에 이제 그 설명을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블로그 오리지널 콘텐츠로 홈페이지에 있는 개별 기업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몇 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경로는 유튜브를 보고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블로그에 가서 설명을 보고 커뮤니티까지 넘어가가지고 의견을 주고받는다. 이거였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 내용을 본 사람이 유튜브와 블로그 통틀어서 100명도 안 됩니다. 개망했어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블로그는 지금 당장 조회수가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유튜브는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요즘 알고리즘에 조회수 적은 영상들 있잖아요. 몇십 회, 몇백 회 이런 거. 그런 거 뜨면 그 채널을 다 눌러서 봐요. 이 사람이 구독자 몇 명인지, 영상을 몇 개나 올렸는지, 영상을 처음 올린 게 언제인지 다 봅니다. 어쨌든 이 영상은 제 알고리즘에 뜬 거잖아요. 근데 이 영상은 띄워주는데 왜 내 영상은 안 뜨지? 이제 그 규칙을 찾고 싶은 거죠. 그리고 AI 관련된 영상도 많이 찾아봤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규칙은 1번, 구독자 수가 최소 몇백 명은 된다. 2번, 첫 영상을 올린 지 아무리 못해도 한두 달은 됐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영상을 올렸다. 그리고 3번, 이게 중요한데 AI 관련 영상 중에 조회수가 찍힌 영상은 거의 없다. 1번부터 보면 저도 회사에서 전략 일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것도 옆에 상상 같이 봤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대기업 채널은 구독자를 어디 가서 많이 사와서 골드 버튼인데 조회수는 거의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알고리즘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인들한테 구걸해가지고 구독자 수를 늘리고 하면 그게 혹시 안 좋은 영향을 주려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10명도 안 되는 상태로 놔두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채널을 봤는데 이게 영상이 괜찮아 보여. 근데 보니까 구독자가 5명이야. 그럼 솔직히 구독하기가 꺼려지거든요. 그래서 몇백 명 정도까지라도 좀 늘려놔야 하나 이런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2번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사실 훨씬 심각하게 보고 있는 문제는 3번입니다. 다들 AI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튜브에 찾아보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의미겠죠. AI 관련 영상들 쭉 보다 보면
현실적으로 조회수 몇천 회 정도 찍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전문가 인터뷰하는 채널에서 AI 전문가분들 모셔서 인터뷰하고 이런 건 AI 영상으로 보기 힘들고, 그냥 말 그대로 AI와 관련된 영상 중에 그나마 조회수 잘 나오는 것들은 최근 따끈따끈한 트렌드를 따라가는 영상들, 저도 있습니다. 제가 실질 조회수 0회를 자랑하는 유튜버지만, 여기 보시면 무려 쇼츠지만 1900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노바나나, 한때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재민이 들어가도 메인 대화창에 광고도 뜨고 뭐 이런 거 올리니까 조회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 게 있죠. 어떻게 하면 햄찌를 만들 수 있나요? 뭐 아무튼 이런 영상의 문제는 일회성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리텐션이 안 되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렌디한 영상도 올릴 수 있는데, 이거 외에도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할 만한 뭔가 다른 소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AI라는 주제 자체가 아직 대중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유튜브의 초점을 AI에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또 엉뚱한 걸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 너무 한참 떠들어서 잠시 잊으셨을 수 있지만, 이 플랫폼의 근본적인 목표는 커뮤니티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자체의 활성화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지표가 커뮤니티 참여까지 이어지는 전환율이에요. 뭐 유튜브 유입 한 명 못 시키면서 이런 상상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에 뭐라도 올려서 구독자를 10만 명, 20만 명 만든다 해도 그 중에 커뮤니티 참여하는 사람이 1%도 안 된다.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는 의미는 이 유튜브하고 커뮤니티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잖아요. 사실상 제가 별개의 두 개의 사업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비록 지금은 AI에 대해 다루는 콘텐츠 수요가 별로 없지만, 내년이 되고 내년 말이 되고 후년이 되면 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거라고 보거든요. 기술은 이미 성숙했고 활용은 이제 시작이니까 기업들도 그렇게 철벽방어하다가 요즘은 AI 사용을 점점 열어주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보에 대한 수요가 자리 잡고 나면 1, 2년 내로 마켓플레이스가 발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로 뭐든 만들어서 사고 파는 거죠. 그러면 그 마켓은 어디에서 나오냐? 저는 거대 커뮤니티가 마켓플레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 형태가 P2P 형태가 될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AI로 만들어진 상품들은 다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보가 있는 곳에 곧 거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 AI로 뭐든 만들어 파는 시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이 커뮤니티에 참여하실 만한 분들을 많이 모셔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컨셉의 AI 관련 영상 올려서는 잘못 누르시는 분들 아니면 아무도 안 들어오시는 것 같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런 컨셉으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하게 되는 고민이나 일상의 변화 같은 것들은 AI 커뮤니티하고 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블로그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생각하기에 블로그는 초기 유입 채널은 아니에요. 제가 블로그를 작성하는 목적은 이 채널을 보고 호기심을 느끼셔서 블로그에 딱 가셨을 때, 와, 여기 정보 유익하네? 라고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보가 충분히 쌓여야겠죠. 지금 블로그에 포스팅이 11개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유익한 정보가 많긴 하지만 이게 40개, 50개 쌓이면 더 유익하게 보이겠죠. 그래도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블로그 들어가셔서 보세요. 유튜브에서 이전 영상들, 이상한 상황극 보는 것보다 블로그 글 읽으시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타이틀에 맞게 제가 직장일 때 하던 고민과 사업하면서 하는 고민을 비교해보면 같은 내용을 고민하더라도 생각하는 방향이 많이 다르죠. 당연히 지금이 생각하는 범위가 훨씬 넓어요. 솔직히 저도 회사 다닐 때는 많이 답답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다양한 관점과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윗분들은 너무 보수적이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갖고 있던 아이디어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인센티브나 구조적인 문제도 있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AI 활용 커뮤니티, 이거 회사에서 만든다고 치면 아무리 못해도 대여섯 개 팀은 붙어야 할걸요? 근데 대여섯 개 팀 정도면 의견을 맞추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위주로 전략을 찾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안 해도 월급, 근데 어쩌면 고객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는 혁신적인 성장에 성공한 플랫폼들은 다 그만큼 실험을 많이 해본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커뮤니티로의 전환율에 방점을 두는 이상 이 문제에는 기존 유튜브 성장 공식들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답을 모르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실험을 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돼요. 문제는 플랫폼 규모가 커지면 이런 실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100만 유튜버면 콘텐츠 내용을 쉽게 바꾸기가 힘들 거잖아요. 물론 대기업들도 A/B 테스트를 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기존 고객 숫자가 많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A/B 테스트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단순히 화면 개선하고 이런 건 해볼 수 있는데, 뭐 기능이나 혜택을 변경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존 고객들이 반발할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본인만 다르다는 걸 다 알아내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죠. 그래서 결론, 저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저 말고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이나 작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게 훨씬 재밌으실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고민을 하고 훨씬 많은 시도를 하고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죠. 그러나 현실은, 이 영상 조회수 얼마 나올까요? 20? 지금 쇼츠 제외하고 조회수 가장 많이 나온 영상이 15회니까 이 영상의 목표는 20회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